자, 이번에는 서울 강북을 돌고 돌아 처음에 이제 거기 민주당의 정봉주 후보가 공천이 됐다가 안 돼. 왜? 목발 발언 옳지 않아. 그다음에 조수진 변호사 안 돼. 뭐 성폭력 그 가해 남성 변호해서 여기 했던 얘기는 상식적이지 않아. 안 돼. 결국 한민수 대변인이 서울 강북을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후보가 지금 이제 3명째가 나온 거예요. 초유의 일입니다. 그동안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 정청래 민주당의 수석 최고 그리고 한민수 후보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한민수 대변인 잠깐 저한테 전화 와서 상의했는데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북을의 공천을 받은 한민수입니다. 정말 어렵게 왔는데요. 우리 강북 의뢰 주민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선거 압승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에 앞장서서 작은 미약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뭐 적어놓고 읽는 거예요, 지금? 고맙습니다. 적어놓고 읽는 것 같아. 자, 이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뭐 친명계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서울 강북을의 이제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민수 대변인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근데 기자니까 과거에 뭐 기사도 쓰고 했겠죠. 근데 과거에 칼럼을 한민수 대변인이 기자 시절에 썼는데 이런 글을 썼답니다. 2016년 4월에 하루아침에 날아온 뭐 최명길 후보. 그 당시에 최명길 후보가 아마 민주당으로 해갖고 송파인가 거기 전략공천을 받았을 거예요. 갑자기. 그러자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그때 기자 시절에 칼럼을 통해서 최명길 후보를 막 비판을 한 거죠. 최명길 후보는 저기 송파의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할까요? 2012년 4월에는 오만의 늪에 빠졌어요. 원칙도 감동도 없는 공천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한민수 대변인의 과거 기자 시절 칼럼이 소환이 됐는데 좀 어찌 봐야 될까요? 저는 저 칼럼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을 뽑는 것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강북을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침이 많았다는 걸 특히 해당 지역 유권자분들은 더 관심을 갖고 보셨을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논란 끝에 전격적으로 공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강북을 유권자분들께 이 한민수라는 정치인이 왜 선택돼야 되며 지금 강북을 유권자분들도 이 정부의 경제 실정 굉장히 높이 평가는 못 하실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이런 어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 등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강북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후보가 지금 3명째 나온 거잖아요. 정봉주, 조수진, 이제 한민수 이렇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은 강북을의 이제 민주당 후보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이 선거인 명부가 이미 다 확정이 된 이후에 한민수 대변인이 강북을의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민수 후보는 정작 강북을에서 투표를 못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한민수 대변인은 본인 한민수를 이렇게 찍을 텐데 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주소가 송파구에 송파구 뭐 송파대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북을로 뭐 옮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그 이후에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이후에 강북을 후보가 됐기 때문에 한민수 후보는 강북을에서 정작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최진영 변호사님 참 흔치 않은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해서 현지에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지역구와 사랑에 빠진다라는 얘기를 하지 사랑에 않을 수 빠진다? 없습니다. 어허. 그만큼 이제 지역구와의 어떤 그 지역 자체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의 밀착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그 말씀인 건데요. 그런데 정작 후보자가
그 지역에서 투표를 못한다? 이거는 자가당착인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는 것이 합당하죠. 다만 물론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300명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 의회와 의원들과 달리 주소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대한 존중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거권자 명부를 만들기 전에 이사를 해서 하는 게 맞죠. 특히 그와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논설위원을 하면서 그 지역에 번질 수도 모른다고 하면서 꽂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 사람이 다름도 아닌 거기에 자기가 해당됐을 때 적어도 국민들 그 지역구에 대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민수 후보가 이 강북을 국민들에 대한 어떤 자기의 포부라든가 자기가 직접 투표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사과를 했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주당의 공천이 과연 정당한지 물론 시민들이 투표로 심판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떤 전체적인 공천 자체는 찐명 공천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혀라고 불리우는 이 당 대변인에 대한 꽂아넣기식 공천에 대한 비판은 그뿐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